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의 비트코인 전략에 대한 건데요. 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MSTR 주가도 같이 좀 출렁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MSTR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세일러는 왜 계속 비트코인을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선 MSTR,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전체 발행량의 거의 3%, 63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와, 3%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막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약간 레버리지 상품처럼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MSTR 분석할 때 꼭 봐야 하는 게 그 NAV 멀티플이라는 지표예요. NAV 멀티플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MSTR이 가진 비트코인 순 자산 가치, 그 NAV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작년에 비트코인 막 뜨거웠을 때는 이게 무려 4배까지 갔었어요. 4배요? 와, 그럼 가진 비트코인 가치보다 4배나 비싸게 거래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엄청난 프리미엄이었죠. 근데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지금 한 1.2배에서 1.3배 수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럼 과거 평균보다도 낮아진 거네요. 자료 보니까 이게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꽤 매력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먼저 사서 좀 물려 계신 분들께는 좀 괴로운 상황이겠지만요. 그렇죠. 마음 아프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데 하고 좀 솔깃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그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좀 고평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보통 이 NAV 멀티플이 한 3배 정도, 이 정도 가까워지면 단기적으로 좀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심지어 공매도를 고려해 볼 시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예전에도 보면 이 정도 수준에서 공매도 리포트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MSTR 전략이 성공하면 이 멀티플 자체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분석가들은 1.5배 아래에서는 한번 용기를 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군요. 지금 1.2, 1.3이니까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MSTR 자체도 변동성이 큰데 여기에 또 3배 레버리지를 거는 그런 ETF 상품들 있잖아요. 뭐 MSTU 같은 거요. 아, 네네. 이건 정말 뭐랄까 살얼음판이라고 봐야 해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내려가도 청산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3배 레버리지는 진짜 위험하네요. 네,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혹시 레버리지를 생각하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저평가 구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비트코인을 사고 있잖아요. 맞아요. 멈추질 않죠. 이렇게까지 평가하던데요. 이렇게 계속 사모으는 거, 이게 그냥 개인이 월급 모아서 적립식 투자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 아, 그럼요. 차원이 다르죠. 기업이잖아요.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같은 걸로 자금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건요. 그냥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 이 정도 베팅이 아니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비트코인을 아예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만들어서 이걸로 나중에 뭐 새로운 사업 가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거나 이런 식의 좀 더 큰 그림의 재무 전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트코인 가치 이상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그 멀티플 시장에서 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멀티플이 중요하군요. 이 전력 자체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시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도 나중에 혹시 법인 계좌로 비트코인 투자가 가능해지면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자산운용 차원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 미래 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하라는 관점이네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그렇죠. 근데 잠시 좀 시장 전체를 보면요. 약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점이죠? 요즘 뭐 AI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IPO도 많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미 좀 버블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거든요. 아, 버블이요? 하긴 뭐 지나봐야 알긴 하겠지만. 네, 그렇죠. 항상 가능성은 열어둬야죠. 현재가 좀 과열 초기일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다는 거죠. 맞아요. 자료에서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뭐 반토막, 심지어 7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 전체가 막 대공황 수준, 마이너스 89%, 이런 극단적인 조정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와, 89% 하락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현금은 심리적 갑옷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심리적 갑옷이요? 네. 모든 돈을 다 투자한 상태에서 그런 큰 하락장을 맞으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좀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거죠. 현금 보유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특히 또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 투자자분들, 뭐 30대 분들께 주는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어떤 내용이었죠?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괜찮다. 소액으로라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직접 경험을 쌓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부딪혀보는 경험들이 쌓여야 나중에 진짜 큰 기회가 왔을 때, 아, 이게 진짜 좋은 자산이구나. 이런 선택은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보는 눈, 즉, 해안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아, 정확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핵심 자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그 핵심 자산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 전체 위험 관리와 현금의 중요성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의 시도처럼 이 비트코인을 기업의 핵심 재무자산으로 삼는 전략이 미래에는 성공적인 표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과연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뭐 회계 기준이나 가치 평가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비트코인 AI 트랜스포메이션 채널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